손익계산서는 그 매장의 전체 큰 틀 속에서의 돈을 남기는 구조를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전 단계가 더 중요한 애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원가계산이라 그래요. 원가계산이라는 거는 매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뉴 하나하나별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안 남는다 그러시는 분들 분석해 보면요, 안 남는 메뉴가 무지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를 팔고 있어요. 2만 원에 팔아요. 5% 내지 8%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기 남는 게 내 돈이에요. 이익. 그럼 총 원가는 뭡니까,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재료비 있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건비 관리예요. 임차료, 관리비, 감가, 상각비, 수도, 광열비, 마케팅 비용, 신용카드 수수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면서 거기 비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적정한 비용을 써야 돼요. 결국 이걸 결정한다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내 사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인건비를 아끼잖아요? 그럼 뭐가 떨어지죠?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요. 그럼 또 경쟁력이 떨어져요. 적어도 경쟁력 있는 수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재료비, 산출, 내역서. 커피를 가지고 가상으로 해본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재료비. 원두도 좋은 건 한 잔에 600원이에요. 물 30원 들어가요. 얼음 232원이에요. 그래서 다 합쳤더니 얼마 나와요? 1061원. 자, 이제 재료비를 계산했으니까 실제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직접 재료비, 노무비. 이게 아까 이제 인건비라고 한 걸 원가에서는 노무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비용을 뭐라 그래? 아까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던 걸 대부분이 경비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얘가 1,000원, 1,000원, 1,000원만 돼도 총 제조원가는 3,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표에다 집어넣습니다. 간접비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도 제조원가에다 판매비와 관리비 최소한 433원만 넣어도 얼마예요? 3,471원이에요. 근데 여기다 부가가치세, 수수료, 내 이익 집어넣으면 최소한 3,500원은 넘게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게 좀 어렵다, 나는. 그러면 적어도 이거라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메뉴는 100% 레시피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재료비 산출 내역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쓰는 양식이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은 그걸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레시피 아주 쉬워요. 메뉴 이름, 작성 일자, 가격.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거냐? 재료랑 조리법이 나와 있어요.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단가를 좀 적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재료비만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노무비 뭐 이런 건 다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가격을 설정할 때 이 재료비만 가지고도 가격을 설정하긴 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료비에 3.3을 곱하면 보통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럼 레시피를 이용하면 내가 적정한 원가와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어떤 메뉴는 이익이 많이 남아요. 어떤 메뉴는 이익이 안 남아요. 어떤 메뉴는 인기가 없어요. 어떤 메뉴는 인기가 높아요. 어떡할래요? 얘는 빼자고 해야 되겠죠? 이 메뉴를 전체를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메뉴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살짝살짝 바꿔서 여러분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메뉴 믹스를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떤 건 돈도 많이 남고 인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남고 인기도 없어요. 버리려고 보니까 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하고 얘를 묶어서 세트로 만들어요. 원가는 낮아지고 이익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이 또 있어요.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어떤 치킨을 먹었어요? 오리지널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뭘 요즘 많이 먹어요? 양념을 많이 먹어요. 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하시면 원가 관리가 또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계절적 변동 요인. 여름 되면 갑자기 원가가 치솟는 식재료가 있어요. 어떤 시절이 되면 엄청나게 싸지는 식재료가 또 있어요. 그걸 커버하는 뭔가 여러분의 원가 관리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에요. 15,000원을 받던 걸 1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가격이 오른 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부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가 측면에서 메뉴별로 다른 차이를 이용해서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여러분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그 오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준거 가격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격 자체가 원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원가율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쨌든 여러분들은 준거 가격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고 그 개선된 수익성을 가지고 그걸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여러분도 성공하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정 판매량을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많이 팔수록 내 라이프 사이클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희소성이 떨어지면 한계 효용이 떨어져요. 효용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자의 내 걸 구매하는 총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사람입니다. 인건비가 비싸면 그만한 생산성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얘는 8,350원을 주는데요. 일을 열을 해요. 얘는 제가 16,000원을 줬거든요. 일을 30을 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인적 자원도 품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품질이라는 게 결국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원가에 영향을 미쳐요. 인건비는 어쨌든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8,350원이요? 아니요. 이미 10,000원, 20,000원도 여러분은 가정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그만한 원가로 환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경영자의 능력인 거예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칼국수가 3가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해물 칼국수 1인분 7,000원. 닭 칼국수 닭다리 하나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1인분에 8,000원이고요. 세 번째 해물 칼국수인데 1인분에 9,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세 집은 어느 집이 가장 초대박집일까요? 제일 비싼데 얘가 제일 대박집이에요. 저렴한 걸 싸게 판다고 소비자가 좋아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엔 비슷한 짬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짬뽕 8,000원, 이 짬뽕 6,500원.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얘나 사실은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가격을 올렸더니 사실은 가격을 올려서 이걸 선택한 게 아니죠. 진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격은 종속 변수가 아니에요. 독립 변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가격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궁극의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치예요. 가치. 자, 여러분은 여기서 이걸 보면서 비록 얘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얘보다 그 가격 이상으로 높다고 인식해서 이걸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바꿨더니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가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얘도 뭔가 품질이 올라갔어요. 얘를 봤을 땐 여러분이 품질을 뭘로 인식을 하냐면 일단 고기와 양으로 품질이 높다고 인식했을 거예요. 얘는 지금 뭔가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보이는 건 국수와 물밖에 안 보여. 얘도 이게 없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재료를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무슨 재료를 썼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뭐가 올라가요? 품질이 높은 애라고 인식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또? 원가도 중요하지만
그 원가를 통해서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죠? 품질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4가지의 면 요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요, 가격이 얘가 제일 싸요. 이유는 뭐죠? 자, 칼국수는 가격대가 7,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뉴가 몇 가지죠? 3개밖에 없어요. 스파게티는요, 14가지가 있어요. 15,500원, 심하면 2만원, 3만원까지 있어요. 차이가 뭐죠?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선 다양한 구조를,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다양성 안에는 뭐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손이 많이 가는 다양성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고객은 자기 취향에 따라 마치 다 다른 것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상권 내에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객단가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은 사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도 여러분이 겁이 나니까 그냥 그걸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권 내에서도요, 충분한 가격을 받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줄 서 있는 경쟁자들이 있다는 건 뭐냐? 충분히 그게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소비자들은 똑같은 상차림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끊임없이 추적하고 평가해서 매일매일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매일매일 바꾼다는 게 물체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봉투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1단, 2단, 3단으로 쌓아서 뭔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쌓지 않고요, 펼쳐서 갖고 왔어요. 포장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가치 인식이 높아질 것 같아요? 물건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담는 방식, 포장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소비자는 충분히 가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투자 수익률 관리 모델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숫자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을 하나씩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떤 모델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